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이라는 게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할까? 카카오 페이지가 만든 장르 중에 하나가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스토리랑 이 IP를. 근데 만약에 이걸 공간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 월드에도 만든다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인 거죠. 세계관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간에서 훨씬 더 재밌는 형태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이제 그게 지금 저희의 숙제예요. 그게 저희의 숙제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약간 쉬운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웹소설이나 웹툰의 IP를 디지털 공간이라는 게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 되게 인기 있는 것들 중에 카카오 페이지가 만든 장르 중에 하나가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가 있어요. 로판이라고 흔히 줄여가지고 부르는데 이 로판의 세계관이 약간 이제 중세 판타지 설정 세계관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황제, 뭐 그다음에 황태자, 공작, 백작, 뭐 남작, 자작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나와요. 지금은 이제 글로 읽거나 웹툰으로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체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스토리랑 이 IP를. 근데 만약에 이걸 공간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팬데믹 오기 전에 되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성수동 같이 요새 이제 힙한 곳에다가 이 로판 카페를 하나 열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디지털 월드에도 만든다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인 거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찍고 놀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SNS에도 올리고 막 그러고 놀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단 이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IP나 공감을 체험하게 해주고 이 스토리가 더 확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되게 쉽게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저는 좀 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지금 아직 메타버스에서 아직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이 지금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게 막 아주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해보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접점을 만들어는 이제 보려는 것들을 이제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웹소설에 있는 글로 나와 있는 애들을 만약에 메타버스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일단 얘 다 구체화적인 형체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웹툰은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있지만 이거는 2D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3D 공간에서 얘를 만들어주거나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해봐야 된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는 같이 모여서 보고 이러는 소셜 워칭 같은 게 이제 진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극장 못 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손안에 굉장히 좋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고 기술이 막 다 돼 있어요. 거기 내 좋아하는 친구들, 가족끼리 가서 아이맥스 영화관 사이즈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실 것 같아서 전 당장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이나 이렇게 워칭하는 이유는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혼자만 이렇게 막 흥분하고 보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떠들고 얘기하면서 보면 재미가 막 2배, 3배 될 텐데 이걸 못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드라마를 보면서 핸드폰으로 켜요. 네이버 드라마톡 가서 막 떠들기도 하고 아니면 DC 인사이드 그 드라마 겔에 가서 나랑 같이 이제 이 드라마에 빠져있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장면을 막 깨악깨악 하면서 보고 있는지 막 이제 같이 보거나 막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만약에 메타버스 공간에 이 드라마 와칭하는 데가 있으면은 소셜 와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 관심 있는 애들 이렇게 아바타로 딱 들어가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드라마 같이 보고 같이 깨악깨악하고 뭐 이렇게 멋진 배우 막 나왔을 때 소리도 지르고 막 아니면 뭐 멋진 씬 나왔었을 때 막 이러면서 되게 즐겁게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방식적으로는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 거를 공간에서 훨씬 더 재밌는 형태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니즈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더 편하고 즐거운 형태로 구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공간이라는 게 디지털 공간이라는 손 안에 쥐어지는 순간 얼마든지 생각해가지고 막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웹툰이랑 웹소설은 근데 이 둘과는 다를 거예요. 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거대하게 웹툰 화면을 띄워주고 스크롤해서 같이 보는 게 우리의 메타버스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보면 똑같은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되게 파생 콘텐츠나 막 짤들이 미친 듯이 생산되는 그 드라마나 혹은 이게 뭐 콘텐츠가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뭐 미화되거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놀지는 않는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현재도 저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좀 더 좀 이렇게 약간 새로운 뭐 그 세트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좀 굉장히 재밌고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게 약간 이제 좀 설계가 되느냐. 그리고 또 게임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생하는 콘텐츠들을 더 붙여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일종의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드라마 한 편을 만들었었을 때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드라마에 팔고 굿즈 조금 팔고 이런 거 외에는 이 IP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익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훨씬 더 많이 파생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것들을 되게 테마파크에서 즐기면 요금 내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콘텐츠가 나와서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글로벌리 빵 터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콘텐츠들로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메타버스 이제 월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한 이제 오픈성, 오픈월드여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코노미가 오픈된 형태로 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들어가는 거가 너무 중요한 이제 요건처럼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지금도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밸류어블한 글을 막 다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뭐 예를 들면 제페토처럼 의상 막 디자인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쫙 오픈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의상 디자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3에서 5% 정도가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머지 95%는 저스트 읽거나 즐기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뭐 좋아요 정도 누르거나 댓글 달고 그렇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오픈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한 3에서 5% 정도. 예를 들면 지금 오픈되어 있는 데들이 대부분 다 한 그 정도 비율로 크리에이터들이 참여를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계의 일부를 개방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 그 부분이 또 이제 또 중요하냐면 모든 게 디지털로 옮겨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만의 자산들이 생길 거잖아요. 오프라인에 내 집이 있지만 디지털 상에서도 내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오프라인과는 완전 다른 느낌과 이런 걸로 저희가 꾸미거나 만들 수 있는 거인 거고 앞으로는 여기만 존재하는 가상 자산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일방적으로 모든 플랫폼들이 일방적으로 다 생산해낼 수 있냐면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픈을 해서 돌아가야 이 월드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즐겁게 참여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개방이 돼야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참여하고 약간 이렇게 돼서 더 화랑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월드를 설계하는 분들도 무조건 그걸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많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또 재밌게 벌어볼 수 있어? 라는 분들이 더 많이 오고 그 사람의 친구들, 그 사람 물건 또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더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DT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간 DT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옮기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웹이나 모바일의 UX로 옮기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는 건데 이거는 메타버스의 컨셉을 보면은 디지털 세계로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다 갖다가 넣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메타버스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가 따로 만든 어떤 가상의 월드에서 그냥 네가 따로 놀다 현실 세계로 오는 거. 그러니까 가상의 현실과 실제 생활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놀다가 빠져나오고 그냥 또 현실의 삶을 살고 약간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근데 좀 메타버스 케이스야 뭐 이거는 메타버스 사례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상현실 안에 실제 현실들이 확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에 트래비스 스캇이한 콘서트는 메타버스 콘서트 사례인데 방탄에 있었던 건 그냥 이제 비대면 콘서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비대면 그냥 콘서트고 왜 얘는 메타버스 사례지? 왜 리니지도 게임이 있고 포트나잇이랑 비슷한 배그 같은 것도 게임인데 왜 배그는 메타버스가 아니고 왜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에서 한 거는 메타버스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콘서트를 만나고 되게 즐긴다는 건 현실에서 우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즐거운 경험인데 그걸 게임이라는 가상현실에다가 확 넣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사례로 언급되는 것들이 뭐 입학식을 어디서 열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열었어요. 브랜드샵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메타버스 사례로 얘기가 되는 거는 가상현실과 현실이 이제 완전히 연결돼가지고 이제 점점 거의 구분이 없어지는 지점까지 가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생각을 해보면 이 디지털 세계 안에 현실이 진짜 거의 다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DT랑 DX의 끝판왕을 사실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내가 현실에서의 삶을 여기 살 수 있게 굳이 우리가 이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하는 거,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서트하고 쇼핑하고 놀고 게임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를 지금 디지털 공간 안에서 다 하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DT의 끝판왕이니까 당연히 DT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디지털에 관련된 이해와 이 부분을 실제 적용을 해본 기업들이 아무래도 트랜스포메이션 하기는 훨씬 유리하겠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례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일단 AR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스냅이라는 회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냅이라는 회사가 2017년, 18년대까지 이렇게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다가 최근에 혹시 주가 보셨어요? 이렇게 완전 급반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장한 회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곡선을 만드는 경우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라고 했었을 때 이 AR 카메라로부터 만들어진 완전히 다른 경험들이거든요. 레디 플레이어는 지금 바로는 없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해도 어느 플랫폼에서 제페토에서 하면 그런 느낌이 날까? 아직은 제가 이런 느낌일 거잖아요. 스냅 같은 회사를 보면 이미 AR을 가지고 완전히 미친 반전을 만들어낸 회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회사가 이제 북미에서 어쨌든 되게 반전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젠지랑 알파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사실 광고 시장에서도 완전 되게 혁명적인 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보면은 실제 이제 AR 이용해가지고 나이키랑 했었던 캠페인 같은 거 내 신발을 딱 비춰보면 나이키 신발 딱 신은 거 바로 보여지는 이거를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조건 달라지면 미친 구매 전환율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고주들이 다 달려들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스냅의 반등을 가져간 굉장히 큰 사례인데 애들이 AR 카메라 가지고 엄청 놀고 광고주들이랑 이런 캠페인들을 하면서 광고주들이 야 뭐 다른데 그런 이렇게 2D 광고 이런 거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야 제품 파는데 얘가 짱이야 이렇게 되면서 급반전이 막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냅이 아시아에도 지금 들어오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싱가포르에 셋업해가지고 한국 포함해서 이제 막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말은 사실 거대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되게 갇혀 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어쨌든 지금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이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그러니까 되게 뭘 할 수 있을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이미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사실 거대한 게임 플랫폼 만들었고 톡에서도 사실 스냅이 AR 카메라 렌즈를 활용해서 그걸 되게 보여줬고 이런 거가 이미 되게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에 포커싱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